변호사를 선임을 해서 이혼 소송을 진행 중인데 뭔가 좀 이상해요. 이러이러한 상황이 맞는 건가요? 이러한 질문을 받으면 저는 답을 해드리기가 참 곤란합니다. 안녕하세요. 노태부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이혼 소송을 준비하는 첫 번째 단계를 알 수 있는 변호사와 상담을 잘하는 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상담을 하는데 특별한 방법이 있냐라고 반문을 하실 수도 있겠는데요.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변호사와 상담을 잘 준비해서 상담을 잘 진행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당사자인 본인께서 구체적으로 상담을 준비해 오시면 저희도 구체적으로 답변을 드리고 소송 결과를 예상할 수 있고요. 추상적으로 준비해 오시면 저희도 추상적으로 답변을 해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상담을 잘 진행하지 못하시면 예상치 못한 상황을 겪게 되실 수도 있습니다. 저는 종종 이런 질문을 받는데요. 변호사를 선임을 해서 이혼 소송을 진행 중인데 뭔가 좀 이상해요. 이러이러한 상황이 맞는 건가요? 이러한 질문을 받으면 저는 답을 해드리기가 참 곤란합니다. 제가 무언가 조금만 잘못 얘기하면 그 변호사님을 의도치 않게 욕하게 되는 거잖아요. 이러한 상황에 처하지 않으시려면 제가 오늘 드리는 말씀을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상담을 잘하는 첫 번째 방법, 마음가짐을 준비하세요. 어떤 마음가짐이냐? 변호사로부터 얘기를 듣겠다라는 마음가짐입니다. 당연한 것 같은데요,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혼 상담을 하러 오시는 분들은 일단 많이 격앙되어 있으세요. 화가 많이 나 있으신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얘기를 들으려고 하시기보다는 얘기를 더 많이 하려고 하세요. 그런데 변호사한테 상담을 받으러 오는 이유는 얘기를 하려고 오시는 게 아니라 얘기를 들으려고 오시는 거잖아요. 종종 있게 되는데요. 제가 한참 얘기를 듣고 제가 무언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면 그 순간 다른 내용이 생각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한참 하세요. 그리고 또 제가 무언가 얘기를 하려고 하면 또 다른 얘기를 또 한참 하세요. 그러다가 제가 겨우 기회를 잡아서 얘기를 드리면 그건 또 본인이 원하는 대답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또 반박을 하세요. 이렇게 되면 상담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가 없겠죠. 저도 참 곤혹스러운 경우입니다. 이러한 부분을 제가 이해를 못하는 바는 아닙니다. 화가 많이 나시니까 당연히 그러실 수 있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상담을 이렇게 진행을 하시면 정확한 답변을 듣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하면서 화만 내다가 상담이 끝나는 거죠. 그리고 가끔은 이러한 상담자를 더 부추기는 변호사님도 계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덜컥 사건을 진행하기로 하고 나중에 보면 사건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그러한 경우가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상담을 잘하는 첫 번째 방법, 얘기를 들으세요. 차분하게 얘기를 들으세요. 일단 이게 되어야지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상담은 변호사와 하세요. 최근에 이러한 경우는 많이 줄어든 것 같긴 한데요. 아직까지도 변호사가 아닌 다른 사람과 상담을 하고 사건을 맡기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수도권을 벗어나면 그런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어떤 분은 저한테 전화를 하셔서 소송이 끝나가는데 아직까지 변호사를 한 번도 만나지 못했다는 겁니다. 답답하죠. 사건을 진행하는 것은 결국 변호사입니다. 거기 있는 직원이 아닙니다. 사건을 책임지는 것도 변호사입니다. 변호사와 반드시 상담을 진행을 하시고, 만약 상담을 하러 갔는데 변호사가 안 나온다 그러면 당장 그 사무실을 나오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3명 이상의 변호사와 상담을 하시고 소송 결과를 너무 낙관적으로 예상하시는 변호사님은 일단 피하세요. 이것도 된다 저것도 된다 이러시는 변호사님은 일단 피하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저도 이게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거 압니다. 된다고 하는 변호사한테 가고 싶은 게 어찌 보면 당연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안 된다고 하는 변호사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좀 사건이 어려워 보이더라도 된다고 하는 게
자기가 수임할 가능성이 더 높은 거는 그 변호사도 당연히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좀 어렵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건 실제 그럴 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제 얘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꽤 오래전 얘기이긴 합니다. 어떤 남성분이 저한테 이혼 소송을 상담하러 오셨는데요. 그분의 첫 번째 요구사항은 위자료였습니다. 위자료를 꼭 받게 해달라. 그분과 상담을 진행을 했는데 안타깝지만 위자료가 인정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을 드렸죠. 위자료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분은 실망을 하면서 돌아가셨는데요. 며칠 뒤에 다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사건을 맡기겠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상해서 다시 물어봤죠. 저는 위자료가 어렵겠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왜 저한테 사건을 맡기시는 거냐 라고 물어보았는데요. 그분의 대답이 지금도 정확하게 기억이 납니다. 본인이 보기에도 위자료가 인정되기에는 어려워 보인다. 그런데 소송은 해야겠다. 다른 사무실을 가봤는데 다들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면서 자기를 설득하려고 하더라 라는 거죠. 그래서 가장 부정적으로 예상했던 저한테 사건을 맡기겠다 라고 하시고 한마디 덧붙이시는 게 결과는 상관이 없으니까 대신 열심히 해달라 라고 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이분은 저하고 소송을 시작을 했습니다.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를 했는데요. 결과는 제가 예상했던 대로 위자료가 인정이 되질 않았습니다. 제가 무척 인상에 남았던 부분은 소송이 끝난 이후에 그분의 모습인데요. 저하고 전화통화를 하면서 저한테 고생했다 라고 하시고 소송 기간 중에 본인이 하고 싶었던 얘기 다 할 수 있어서 지금은 홀가분하다. 이렇게 이혼할 수 있을 것 같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분의 얘기를 들으면서 과연 이분이 패소한 것일까 승소한 것일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상담을 잘하는 방법 세 번째, 3명 이상의 변호사와 상담을 하시고 너무 장밋빛 결과만을 예상하는 변호사는 피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방법, 증거 자료를 반드시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의 유책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자료가 있으시면 그 증거 자료를 가지고 오셔서 변호사가 직접 그 자료를 보고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담을 할 때는 이러한 내용의 증거 자료가 있다 라고 하셨는데 나중에 보면 그러한 내용이 아닌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증거 자료를 반드시 가지고 오셔서 변호사로부터 판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재산분할에 대해서도 준비를 해오시면 좋습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본인과 배우자의 재산 목록과 가액을 적극재산, 플러스 재산과 소극재산, 마이너스 재산으로 나누어서 쭉 목록을 적어 오시면 됩니다. 그러면 상담이 훨씬 원활하고 빠르게 진행될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준비한 얘기는 모두 다 말씀드렸습니다. 정리를 해볼까요? 상담을 잘하는 방법 첫 번째, 변호사의 얘기를 들을 수 있는 마음가짐을 준비하세요. 두 번째,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세요. 세 번째, 3명 이상의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시고 너무 장밋빛 결과만을 예상하는 변호사는 피하세요. 네 번째, 증거 자료는 반드시 가지고 오셔서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혼 상담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노태부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